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드디어 2025 일본 야구도 재팬 시리즈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플레이오프라고 하지 않고 클라이막스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제 퍼스트 시리즈에서 2, 3위 팀이 붙고,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1위 팀과 붙고, 여기 우승팀이 이제 재팬 시리즈에 출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막스 시리즈 퍼스트 스테이지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니오넴 대 오릭스 경기를 시리즈를 전망을 해보고, 뭐 1차전 선발이 떠 있으니까 그 선발에 대한 뭐 경기 예상까지도 살짝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센트럴 리그부터 볼게요.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의 대진이고요. 3전 2승제로 진행이 되고, 모든 경기는 상위 시드 팀의 홈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어드밴티지가 꽤나 강한 편입니다. 자, 시리즈 간단 정보입니다. 양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9승 1무 15패로 요미우리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5승 1무 7패로 요코하마가 조금은 버티는 형세인데, 이 두 팀의 시즌 매치업 포인트는 요미우리가 요코하마를 만나면 타선이 좀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코하마 원정에서 요미우리의 평균 팀 타율이 2할 7푼 7리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가 요코하마의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이 오히려 요미우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71승 6무 66패로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시즌 요미우리 상대 상대전적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었지만, 작년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업셋을 했고 1분 시리즈에 진출을 했죠. 9월 팀 성적이 16승 1무 6패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9월에 있었던 요미우리와의 시리즈에서는 3승 1패로 상대전 열세를 떨쳐내는 분위기입니다. 승부의 키는 야마자키 요리를 공략하는 건데요. 자, 지난 시즌은 3패, 올 시즌은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야마사키한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략하는 게 이번 시리즈의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선에서는 마키가 엄지손가락 수술 이후에 지금 1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 스스고 또한 여름 이후에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서 기세가 좋은 편입니다. 투수는 1차전은 K가 유력하고 2차전은 잭슨, 3차전은 아즈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불펜 운영인데요. 믿을만한 구원 투수들이 적기 때문에 선발 진중 일부가 중간 개투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요미우리 볼게요.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70승 4무 69패로 리그 3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밸류는 결국 마운드의 힘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2연속 최다 세이브를 받은 46세이브 마르티네스, 그리고 이번 시리즈 3연투까지 각오하고 나오는 만큼 이 불펜의 안정감이 있고, 요 오카모토가 시즌 후반부에 복귀를 하면서 타선의 안정감도 생긴 편입니다. 자, 선발 카드가 조금 걱정인데, 1선발 야마자키 요리는 괜찮은 편이지만 2선발부터 뭐 경험적으로나 부상 이슈, 그리고 뭐 컨디션 난조 등으로 고민이 조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핀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했고, 결국 토고, 요코가와 이노우에, 아니면 뭐 진짜 다나카까지 써야 되는, 이거 지금 좀 안습인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2, 3차전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냉정하게 그냥 첫 경기를 따내고 이후에는 운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전 선발 예고 선발입니다. 요코하마의 선발은 K고요. 24경기 나와서 9승 6패, 피타율은 2할 1리, WHP는 1이 넘지 않고 방어율도 1.74입니다. 최근 등판에서도 특이점 없이 호투는 이어갔는데요. 요미우리 상대로 5경기 나와서 4번의 컬스, 2승 1패, 방어율은 2.12, 피타율은 2할 1푼 1리, WHP는 1.03으로 나쁘지 않았고, 홈에서도 11경기 나와서 8번의 컬스, 뭐 방어율, 피타율, WHP, 홈에서 강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투기 대치 존재합니다. 자, 요미우리의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입니다. 25경기 나와서 11승 4패, 피타율은 2할 초반, WHP는 1점 초반, 방어율은 2점 초반입니다. 8월 이후 등판에서 피타율이 좀 올라갔고, 피칭 리듬은 조금 나빠진 상황인데요. 요코하마 상대로 7경기 나와서 5번의 컬스 4승 1패가 있지만 피타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요코마 원정에서는 4경기 나와서 3번의 컬스 2승, 뭐 방어율이나 피타율이나 WHP는 뭐 원정에서는 조금 더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코하마 상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반기 등판에서 리듬이 조금씩 나쁜 모습을 보였고, 최근 요코하마 원정에서 3이닝 4자책 강판에 당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자, 총평을 하면 양팀의 선발 투수들이 집중력을 높게 가져가면서 포텐이 터진다면
상당히 투수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양 팀 다 주요 타자들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타선의 반등점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선발로 나오는 투수들의 시즌 마무리가 조금씩 아쉬웠습니다. 예상이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양 팀의 맞대결이 이번 시즌에 투수전 양상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기준점에서 오버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승패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리즈 전망을 하면 단기전에서는 선발 투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야마자키가 첫 경기를 이겨준다 해도 믿고 맡길 2선발, 3선발 카드가 좀 부족하고 요코하마는 3선발까지 구성이 좀 완벽합니다. 불펜에서의 불안정함과 시즌 상성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요코하마의 선발진들이 이닝 소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불펜의 안정감이 시리즈를 흔들 그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펜의 힘으로 버티기에는 요미우리가 3연전을 다 소화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근소한 요코하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자, 다음 시리즈는 퍼시픽 리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 리그는 니오넴과 오릭스의 대진입니다. 마찬가지로 3전 2선승제고요. 모든 경기는 상위 시드팀의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시리즈 간단 정보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 1무 12패로 초호각세입니다. 홈에서 니오넴이 7승 6패로 살짝 우세하지만 이거 유의미하진 않고요. 에스콘필드가 타자 친화 구장이다 보니까 양 팀의 평균 타율이 에스콘필드에서는 니오넴이 2할 8푼 9리, 오릭스는 2할 7푼으로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에스콘필드에서 다 치러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라 하더라도 난타전을 기저에 깔아놓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오넴은 이번 시즌 83승 3무 57패로 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투수력이 많이 올라갔고 타선 또한 구멍이 없는 전력을 보여주면서 투타에서 상당히 좋은 밸런스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불펜일 수 있지만 선발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기전에서 선발 투수들을 불펜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든 메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만나미가 9월 말에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지만 홍백전에 합류하면서 이번 시리즈 출전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기요미야의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선발은 1선발 이토를 낙점했고 2선발은 기타야마, 3선발은 아마 타츠코타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투타에서 큰 변수 없이 퍼스트 스테이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릭스는 이번 시즌 74무 4승 3무 66패로 리그 3위 시즌 마감했습니다. 구리의 의문의 호투로 로테이션이 좀 메어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은 다 무너져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공격에서는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모든 포지션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면서 짜임새가 부족한 부분을 노출했습니다. 투타에서 부상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쉬운 시즌이었는데 타선의 장타력 부재 또한 공격력의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선발은 부상에서 돌아온 야마시타가 낙점됐고요. 2선발은 무난하게 미야기가 나옵니다. 3선발까지 간다면 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타선은 전체적으로 에스콘필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니시카와의 부재는 포인트마다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차전 분석을 해볼게요.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이로미입니다. 27경기 나와서 14승, 방어율은 2.52, WHP는 1점 초반, 피타율은 2할 4푼 1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냈고 이닝 소화 능력도 좋은 편이지만 매경기 실점이 달려있는 부분은 아쉬움 존재합니다. 오릭스 상대로는 4경기 나와서 3번의 컬스 3승 1패, 방어율은 2점대, 피타율은 2할 7푼 좀 높아요. 자, 홈에서는 11경기 나와서 6번의 컬스 좀 좋지 않았는데 방어율, 피타율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홈에서 실점이 많은 편이고 오릭스 상대로도 피타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호투 기대치를 마냥 높게 가져가긴 어렵고 특히 홈에서 이번 시즌 6이닝 12피안타 6자책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냥 호투 기대치를 높게 잡긴 어렵습니다. 오릭스의 선발은 야마시타 슌페이타입니다. 이번 시즌은 4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1승, 방어율은 1.25 이래저래 던졌는데 수술 이후 복귀 등판에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니오넴전은 없었지만 작년 니오넴 상대로는 압도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니오넴 원정에서 3.2이닝 5피안타 3자책 강판당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유일한 니오넴 원정 경기였고 이번 시즌 니오넴 상대도 없었고 오래되긴 했어도 이거 말한 것처럼 원정에서 두드려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마냥 호투할 것이다 예상하기는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이토가 호투를 하더라도 무실점 피칭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에스콘필드에서 양팀의 맞대결이 엄청난 난타전 양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릭스의 출루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이 오릭스의 득점권 능력인데 이번 시즌 오릭스가 잔류 해결 능력이 너무 낮아서 몇 실점을 할지 이토가 이게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야마시타가 수술 후 복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 니오넴 상대는 첫 등판이고 올해 니오넴의 화력이 작년보다 강합니다. 게다가 야마시타가 니오넴 원정에서 등판이 한 번 있는데 강판 당한 기록 아까 말씀드린 거 있기 때문에 낮은 기준점에서 난타전을 예상해 봄직한 경기지만 이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리즈 전망을 하자면 양 팀의 에스콘필드에서는 이번 시즌 상당히 화끈한 난타전을 보였고 결국 수비 집중력이나 핀포인트 불펜 운영 및 대타 기용 이런 것들이 시리즈 승패를 좀 가릴 것으로 보여져요. 휴식 이후의 경기인 만큼 타격 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오릭스는 안타는 많이 친다 해도 장타력이 부족해서 잔루를 얼마나 남기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번 시리즈는 투수력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장타력 차이가 점수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시즌 수비 지표 또한 오릭스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쉬운 수비들로 인해서 오릭스가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소한 2승 1패 니오넴 우세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시리즈를 다 분석을 해봤고,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야구가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승부 예측을 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배팅하면은 도움은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뭐 앞으로도 있는 경기들, 제가 예고해드린 그런 뭐 시즌 전망, 리그 전망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기대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